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결혼 22년 차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나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해서 남매를 키우며 큰 풍파 없이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가장이었고 저에게는 다정한 친구 같은 존재였지요. 하지만 사람 속은 정말 알 수가 없나 봅니다.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기계치에 가까울 정도로 스마트폰 활용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뉴스 기사를 보거나 지인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석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퇴근하면 식탁 위에 툭 던져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더군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잠들기 직전까지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휴대폰을 두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짧은 진동음과 함께 알람이 울렸습니다. 슬쩍 화면을 보니 처음 보는 아이콘의 알람이었지요. 오픈 채팅이라는 글자와 함께 여전히 예쁘네 라는 문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러보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패턴을 바꿔둔 상태였지요. 그날 이후 저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혼자 멍하니 창밖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손가락을 가져다 지문을 인식시켜 휴대폰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고 그 방의 이름은 20년 전 그날처럼이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단 2명, 남편과 한 여자뿐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벌벌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20년 전 죽고 못 산다며 저를 만나기 전에 그토록 그리워했다던 첫사랑 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자신의 일상을 시시콜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었는지, 아내가 해준 국이 싱거워서 당신이 해주던 김치찌개가 생각났다는 둥,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민희야, 우리 참 멀리 돌아왔지? 20년 만에 너를 다시 찾았을 때 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라고 적어두었더군요. 오픈 채팅방을 만든 이유도 기가 막혔습니다. 일반 채팅은 혹시라도 아내에게 들킬까봐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오픈 채팅 기능을 이용해 둘만의 비밀 아지트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이라는 여자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산 옷이라며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보내고 남편은 거기에 대고 역시 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라는 찬사를 보냈지요.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남편이 일어났을 때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남편은 뻔뻔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이거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 왜 남의 휴대폰을 몰래 봐? 남편의 첫마디는 사과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이랑 바람 피우는 게 사생활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그저 추억을 나누는 것뿐이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자는 최근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동창의 명부를 뒤져 남편이 먼저 연락을 했고 둘은 이미 수차례 만남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친구로서 위로해 준 것뿐이라며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으니 외도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를 묻고 아내 몰래 비밀방을 만들어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 외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나를 들들 볶으니 내가 쉼터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며 큰 소리를 쳤지요.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알던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망치고 있는 낯선 남자만 있을 뿐이었지요.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빠야? 그 오빠라는 소리에 제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당장 우리 남편과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빠가 사모님이랑은 정으로 사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은 저랑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지켜온 22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 그 여자의 집으로 향했고 저는 덩그러니 남겨진 거실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부재를 눈치채고 저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 짐을 챙기러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자신은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 놓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운명이라며 그 여자와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는 남편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말이죠. 남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오픈 채팅방 그리고 그들의 추억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진 추잡한 행태를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오픈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 두었기에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신이 이러면 이럴수록 나는 그 사람에게 더 갈 수밖에 없어 라며 저를 협박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운명적인 사랑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 앞을 찾아갔을 때 저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더군요. 그 여자는 저를 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사람 마음 억지로 붙잡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뒷조사를 시작하며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알고 있는 미니와 제가 알아낸 미니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불쌍한 처지에 놓인 가련한 여인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여러 명의 남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낸 상사범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지 아니면 남편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내버려 둘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미니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아 거액의 돈을 건넨 상태였으니까요. 제 손에는 미니의 과거 전과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남편은 자신의 운명적인 사랑이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남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시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답장을 보내왔지만 결국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남편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거야? 돈 이야기는 변호사랑 해 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준비한 서류 봉투를 남편 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은 비웃으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니의 실체, 그리고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았던 오픈 채팅방의 또 다른 대화 내용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니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다고. 남편의 절규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대단한 사랑의 실체가 바로 이거야. 이제 좀 정신이 들어?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이미 남편의 돈을 챙겨 잠적한 뒤였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해지되었고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도 이미 비워진 상태였지요. 남편은 그제야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눈이 멀었었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었고 그가 탕진한 우리 가족의 미래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오빠가 준 돈 잘 썼어요. 그런데 오빠가 저한테만 돈을 줬을 것 같아요? 그 여자의 메시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또 다른 비밀, 그리고 그 오픈 채팅방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남편이 숨긴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이 배신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여자의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오빠가 저한테만 돈을 줬을 것 같냐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민이라는 여자한테 대체 얼마를 갖다 바친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은 대답 대신 어깨만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보낸 메시지의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남편은 그 방을 자기만의 요새처럼 여기며 제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지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저는 낡은 통장 하나와 비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부를 펼쳐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은 물론이고 친정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넣어주셨던 비상금까지 전부 손을 댄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장부 뒤쪽에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민이라는 여자와 함께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갈지, 그곳에서 어떤 집을 얻을지, 심지어는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순서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지요.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아니라 20년 만에 나타난 파괴자였습니다. 남편은 그녀와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저와 우리 아이들을 쓰레기처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거실로 다시 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더군요. 저는 남편의 얼굴에 그 장부를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인간이야? 우리 애들 등록금까지 손을 대고 나 몰래 집을 팔려고 했어? 남편은 장부를 보더니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민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잠시 빌려준 것뿐이야. 금방 갚는다고 했단 말이야. 남편의 변명은 갈수록 추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으로 짐을 쌌습니다. 도저히 이 남자와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친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지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증거와 오픈 채팅방의 대화 내용, 그리고 민이라는 여자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민이라는 여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꼬임에 넘어가 사설 도박판에까지 발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 오픈 채팅방은 단순한 불륜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남편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중년 남성들을 유인해 도박에 빠지게 하고 돈을 갈취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통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남편은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와 자금 세탁 공모 혐의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 그냥 미니가 시키는 대로 계좌만 빌려준 것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저는 유치장 창살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운명적인 사랑의 대가가 이거야.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우리 아이들 지켜야 하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용당했던 그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남편분이 우리에게 빌린 돈이 이만큼입니다. 사모님이 대신 갚으셔야죠. 남편이 제 몰래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집 담보 대출도 모자라 사채까지 남편은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떨었고 저 역시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저질러 놓은 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치우기 위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민이라는 여자의 진짜 정체에 더 가까이 다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녀가 왜 하필 우리 남편을 타깃으로 삼았는지, 왜 20년 만에 나타나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 했는지, 그 숨겨진 이유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금전적 이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아주 오래된 증오와 복수심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저와 미니 사이에는 어떤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제가 몰랐던 20년 전의 진실, 그리고 남편을 파멸로 이끈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이 공개됩니다. 그 사내들이 남기고 간 서류를 챙겨 들고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이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제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씩 맞춰나갔지요. 그러다 문득 20년 전 대학 시절의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저는 과수석을 놓치지 않던 모범생이었고 지금의 남편은 과대표를 맡으며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미니가 있었습니다. 미니는 예쁘장한 외모와는 달리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장학금 면접이 있었는데 최종 후보로 저와 미니가 올라갔지요. 결과적으로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미니는 휴학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미니가 저를 보며 내뱉었던 독설이 이제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너는 모든 걸 다 가졌지? 하지만 언젠가 내가 내 소중한 걸 하나씩 다 뺏어갈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저 가난한 청춘의 투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년 동안 그 증오를 품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남편의 감정을 이용해 가정을 파괴한 것은 모두 저를 향한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내들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우선 남편의 오픈 채팅방 로그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는 미니가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 보낸 수많은 사진과 메시지들이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특정 장소의 위치 정보가 섞여 있더군요. 남편을 도박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공유했던 주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들을 바탕으로 미니의 은신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경찰의 도움을 받는 동시에 저 역시 발로 뛰며 그녀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낡은 오피스텔 단지에서 미니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뒤 화려하게 차려입은 미니가 나타났습니다. 20년 전에 그 초라했던 모습은 간대없고 욕망으로 가득 찬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미니는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차갑게 웃더군요. 사모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오빠가 돈 안 줘서 저한테 받으러 오셨나? 미니의 뻔뻔한 말투에 저는 뺨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대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전부터 나를 미워했다는 거 이제야 기억났어. 그런데 내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내 소중한 건 남편 따위가 아니라 내가 지켜온 내 자존심과 우리 아이들이야. 너는 겨우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를 뺏으려고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은 거니? 제 말에 미니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쓰레기? 그 쓰레기 때문에 내 가정이 박살났는데도 그런 말이 나와? 미니는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내가 저지른 사기 혐의와 도박장 개설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는 경찰에 다 넘어갔어. 그리고 내가 우리 남편 말고도 다른 남자들 등쳐먹은 기록들, 그 피해자들이 지금 다 모이고 있거든. 미니는 비웃으며 제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위치를 공유하고 경찰과 접선한 상태였지요. 미니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외침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더군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로지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채워온 그 인생이 얼마나 황폐했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미니는 구속되었고 남편 역시 도박과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끌어다 쓴 사채와 담보대출금들이었지요. 집을 팔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범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고 저는 가장으로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며 매일같이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니한테 속은 거야.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해.
하지만 그 말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그 여자에게 속삭이던 그 감미로운 말들이 자꾸만 겹쳐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값싸게 내뱉는 남자에게 제 남은 인생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말이지요.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은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였고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사채업자들과의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강압적으로 사인을 했던 부분과 불법적인 이자율을 입증해 내어 어느 정도 빚을 탕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으로 좁더군요. 모든 정리가 끝날 무렵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미니와 바람을 피운 것이 단순히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노트북을 정리하던 중 저는 10년 전에도 그들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메일함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2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내내 저 몰래 그녀와 끈질긴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메일들 안에는 제가 아이를 낳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집을 사고 기뻐했을 때, 남편이 승진했을 때마다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함께한 모든 영광의 순간들에 민이라는 여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구토가 나올 것 같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었던 22년의 세월이 단 한순간도 진실하지 않았다는 배신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 내용들을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정말 징글징글하다.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아니, 당신들은 그냥 20년 동안 나를 속인 공범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고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법원을 나오는데 눈부시게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로지 저 자신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온 것이지요. 아이들은 저를 기다리며 따뜻한 찌개를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자. 아이들의 그 한마디에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범한 주부에서 단단한 가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작은 가게를 열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남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매달렸지만 저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픈 채팅방이라는 그 사소한 공간에서 시작된 배신은 결국 한 남자의 인생을 파멸시켰고 한 여자를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줄 아셨지요?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제 가게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교도소에 있는 민이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편지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마지막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남편과 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미니가 보낸 편지에는 과연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제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반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미니가 보낸 편지 봉투를 뜯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교도소 거민이 찍힌 거친 종이 위에는 정갈하지만 서늘한 필체로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사모님, 오빠가 당신에게는 끝까지 숨기려 했던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20년 동안 연락을 이어온 건 단순히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오빠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20살이고 오빠가 그동안 우리 가족 몰래 보내준 돈으로 대학까지 다니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아이들 등록금이라고 믿었던 그 돈들, 사실은 제 아들에게 먼저 흘러갔던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을 넘어 22년의 결혼 생활 내내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이 수감된 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편지를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미니 아들이 당신 자식이야? 제 물음에 남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는 그 모습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남편의 고백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미니가 휴학하고 사라졌을 때 이미 임무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저와 결혼한 직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책임감이라는 핑계로 그들에게 돈을 보냈고 나중에는 그 아이가 자신의 진짜 후계자라고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줄 사랑과 정성까지 그곳으로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오픈 채팅방은 그 아들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니와 짜고 친 마지막 도박판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완벽하게 속인 것도 모자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훔쳐 다른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사람이 아닌 괴물과 살았다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를 통해 남편이 미니와 그 아들에게 빼돌린 증여 자산에 대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유출한 명백한 불법 행위였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미니의 이름으로 숨겨둔 작은 상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하늘이 돕는 것인지 그들의 치밀한 배신이 오히려 저에게는 반격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그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다며 저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이잖아. 우리 애들도 똑똑하고. 하지만 그 애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동정심조차 버렸습니다. 제 아이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는 그 이기적인 부성애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결국 승소했습니다. 숨겨진 자산과 증여된 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고 사채 빚을 모두 갚고도 아이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날 저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지난 수개월이 마치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희 역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그 운명 같은 사랑의 끝은 차가운 감옥 담벼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불태웠습니다. 그가 쓰던 안경, 즐겨 입던 코트,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찍었던 가식적인 사진들까지 모두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엄마, 아빠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아들의 듬직한 위로와 딸아이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는 삶을 거부합니다. 배신과 거짓으로 점철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오로지 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상처뿐인 영광이었지만 저는 제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듯이 말입니다. 오픈 채팅방이라는 그 좁은 통로로 들어왔던 불행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퇴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밝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신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